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는 유난히 바빠서 촬영도 늦어지게 됐는데요. 상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상담 받아보셨어요? 저는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상담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헬린이 분들도 엄청난 각오를 하고 나서야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하고 까지도 받고 안 하던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일종의 현타가 좀 와야 되고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가야겠다라는 결심이 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상담사가 된 계기가 상담을 받아본 경험 때문이라고 해도 솔직히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학교 때 상담 심리 관련한 이제 과목을 듣는데 10회 정도 개인 상담을 받아보라는 과제였던 거예요. 뭐 갔죠. 뭐 상담센터에 갔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상담사가 왜 왔냐 하시길래 과제로 왔다.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좋았어요. 제가 PT로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 이 PT가 뭔지도 받아보고 나서 또 다른 트레이너의 PT를 받아보고 나서 이 퀄리티의 비교가 되고 이런 상담이 괜찮은 상담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내 얘기를 주저리 있던 방해도 받지 않고 푸는 게 상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돈을 내니까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편을 틀어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지금 상담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게 상담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제가 많이 받아왔던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상담을 해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떤 게 상담인가? 또 어떤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좋죠? 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팁을 솔직하게 밝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상담이 어떤 작업인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착오가 없거든요. 상담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는 사람을 상담사, 상담 받는 사람을 저희가 내담자, 클라이언트라고 하거든요. 일단 상담이 단순히 가까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푸는 것도 상담이긴 하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상담이 추구하는 건 그런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이나 가족 간에 있는 어려움들, 현실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어떤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서 내가 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반응하게 됐는가, 내가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 감정을 느낄 때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거든요. 마음의 힐링이 되면서 대인관계에서 내가 끊어낼 수 없었던 악질적인 패턴들 있죠. 꼭 악질적인 게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좀 걸리적거리고 사실 일상에서 큰 불편함은 없지만 내가 이 패턴, 이 부분을 바꾼다면 좀 삶이 윤택해질 것 같다. 그 부분도 점검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섬세하게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 이제 왕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자기 개념, 지난번에 MBTI에서도 자기 개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왕따 경험이 자기 개념을 크게 손상시키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왕따 비스무리한 경험을 했을 때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가는 걸 경험을 했었고, 상담사인 저로서도 피해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주위에 나를 도와주던 애가 몇 명 있었고 혹은 없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대했고, 그래서 내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도움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을 했고, 집에 돌아왔다 그랬는데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타박을 들었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한스러워서 펑펑 울다 잤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에피소드를 설명해 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뭐 인간은 뭐 슬픔이나 기쁨, 어떤 보편적인 정서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사람들, 공감이 안 된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고, 그런 거를 알면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처럼 보통 우리는 슬플 때 슬플 수 있어요.
그 보편적인 감정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상담사의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게 더 중요해지긴 한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경험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을수록 상담사도 그걸 더 세밀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때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에 가실 때는 소상하게 에피소드를 잘 설명해 주시고 그때 느꼈던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아마 상담이 잘 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상담 관계를 활용한다라고도 하는데 상담사에게 가지는 나의 마음 있죠. 그걸 솔직하게 풀어놓는 게 도움이 돼요. 상담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작업이에요. 상담사의 어떤 지적인 능력, 감수성, 경험 그런 것들을 자기 분석을 해내서 심리적인 자원으로 만들어 놓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상담에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눈에 잘 보일 수 있진 않지만 그것을 상담사 자신이 얼마나 해나느냐가 상담에서 굉장히 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담자에 대한 느낌을 공유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상담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유독 나한테 거슬려요. 나를 좀 깔보는 것 같고 말을 하는 것마다 나를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럴 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좀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보시는 것 같아서 불쾌했고 별로 상담에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드리게 되면 사실 상담이 굉장히 수준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보통은 상담 받으시는 내담자분들이 그냥 판단해버리고 안 나오세요. 그냥 그거를 굳이 구차하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내담자 입장에서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설명해야 돼?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상담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상담이 관계 자체를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담사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케미를 분석해낼 수 있고 내담자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구가 되고요. 또 반대로 상담자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했네. 내담자분을 위한답시고 충분히 이해드리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정신적인 면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또 다음 회기에 상담사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이라는 과정 자체를 다루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것도 진짜 상담의 효과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매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꼭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상담을 받았을 적에 일일이 말하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거 말하느니 그냥 혼자서 집에서 쉬는 게 더 낫다라고 피로감이 들 때도 있었는데 상담자 요인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기대를 애초부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저는 정말 잘하는 상담이라는 건 이 비용을 내는 과정까지 내담자의 니즈, 상황 같은 걸 섬세하게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아직 퀄리티 컨트롤도 잘 안 되고 있고 이 QC뿐만 아니라 정신과 요즘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라고 하죠. 그 의사분들께서 약을 처방해 주시는데 분명 상담과 정신건강의학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정신과 의사분들께서 나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좋은 진단 매뉴얼을 주고 계시고 저도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약을 처방해서 꾸준하게 약을 먹어나가는 것들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CEO 분들이나 남의 시선을 많이 받아야 되는 정말 바쁜 일을 하는 분들, 하물며 모든 회사원분들도 수면 문제가 있거나 대인관계를 피할 수 없는데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되는 경우 약 처방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요즘은 약물과 또 상담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할 수 있는 것도 자기관리를 잘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상담과 이 정신과를 다니는 것이 다른 점은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정신과 의사분들을 꾸준히 만나는 것도 환자분 입장에서 의사 선생님과 어떤 관계 그걸 라포라고 하는데 라포가 형성되는 걸 통해서 약물 처방의 효과도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담은 이 라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 자체를 치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상담사들은 일반적으로 그걸 치료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안 하고 치유와 성장 이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힘든 일이 닥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나의 성격과 관계를 들여다봄으로써 조율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또 훈련시키고 교육함으로써 그 어떤 정서를 재경험한다.
그 개념으로 그 관계를 이용해서 쭉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가족, 어머니, 아버지, 연인 이런 사람들이 소중한 이유가 그냥 있어주고 항상 내 편이 돼줘서이잖아요. 있음 그대로 나를 돌봐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상담의 특성은 그런 겁니다. 물론 대인관계에서 바뀌어야 될 점들을 같이 목표를 합의해서 바꿔나가는 작업들도 하지만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 안에 상담사를 보고 관계를 맺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나에게 내 편이 단 한 명 이상은 있구나. 이 느낌을 얻어가는 것도 상담에서 아주 큰 치료 효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의 특징을 아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